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캐스반 데르 헤이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 경영이라는 책을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지금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가지고 오늘 책 먹방 선정 도서로 이 책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시나리오 기획, 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서 저에게 아주 큰 울림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시나리오 기획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일선에서 전략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이들은 바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고민하는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믿는 경영자들이다. 이들의 목표는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효율적 방법을 이용해 매일매일 결정을 내림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고와 표현은 논리적 적합성을 바라는 심리적 욕구에도 부응한다.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전적으로 직관적인 방식에만 의존하길 꺼린다. 어떤 결정이 좋은 결정인지는 결코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 가지 결정을 내리고 나면 상황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좋은 결정과 나쁜 결정은 결과로는 측정할 수 없다. 결과가 아닌 과정, 즉 의사결정자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언제나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측정해야 한다. 제니스는 다음의 요소를 충족할 경우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 결정이라고 말한다. 근거가 합리적이다. 즉 분명하고 이해 가능하며 논리적 정합성이 있고 기존에 알려진 사실에 부합한다. 두 번째, 근거가 적절히 이루어진 관련 실증 조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세 번째, 근거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다.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려면 상대적으로 중장기에 초점을 두는 지적인 도전을 필요로 한다. 이는 경영이란 동전의 한 면이다. 다른 한 면은 긴급한 운영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영자가 처리해야 하는 그날의 일들이다. 경영자들은 당장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잘 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중요한 일에 충분히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내가 이 책에서 다루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런 욕구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접근법은 나아갈 방향을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근거에 정책과 전략을 짜는 노력이 조직에게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효율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목적은 좀 더 구조화되고 효율적인 경영 방법을 도출해 모든 계층의 경영 관리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좀 더 장기적인 목표를 고려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접근은 전체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 외에도 전략적인 경영 정책을 구축하는 데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첫째, 미리 신중하게 기획을 해놓을 경우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생각해야 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는 시간을 활용하고 생각을 돕는 자원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둘째, 적절한 기획은 개인의 통찰을 조직의 행동으로 바꾸는 데 일조한다. 셋째, 적절한 기획은 조직 학습과 기억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조직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을 바꿀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보통 이들에게 현재 상황을 더 구조적으로 이해하는데 약간의 전략적 사고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할 필요는 없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은 통일성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통일성이 강력한 행동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략적 사고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찾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입각해 전략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효과적인 방법인 시나리오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조직의 반응 속도가 생존과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가 있다. 효율적인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은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다.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안정기가 번갈아 찾아온다는 점이다. 조직은 종종 기존의 방식에 젖어 변화의 시기에 대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화에 느리게 대처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 만약 어떤 기업이 변화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큰 변화를 가져온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그들의 행태를 연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시나리오 기획은 학습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시나리오 기획에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결국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늘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그만의 방식으로 잘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전략을 짜는 목적은 조직에 대한 개인들의 행동을 지도하는 정책을 만들어 조직 전체가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문제는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부 알려져 있고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전략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전부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래를 대비해 전략을 세운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가정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한다. 전통적인 상식에 따르면 좋은 전략은 다음 요소를 토대로 한다. 첫 번째, 외부 명령 혹은 생존과 발전이라는 유기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기 표현. 둘째,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과 같은 조직의 특징들을 평가. 셋째, 현재와 미래의 환경 평가. 넷째, 현재와 미래 환경 간의 적합성 평가. 네 번째,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 다섯 번째, 전략 수행에 필요한 결정과 행동. 시나리오 기획은 이 6단계를 모두 다루기 위한 접근법이다. 시나리오 기획은 전략적 질문에 담긴 애매모호함과 불확실성을 명쾌하게 다루는 점에서 전통적인 여타의 기획 방법들과는 차이가 있다. 시나리오 기획이 전략적 문제에 불확실성을 도입할 때 가장 기본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한 번 하고 마는 일회성 활동에서 지속적인 학습 문제로 바꾸는 것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획은 끝나지 않은 학습이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불확실성을 인정한 이상 이제 우리가 계획을 완료했다는 태도를 취할 수 없게 된다. 활동이 끝났다는 느낌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떤 이들에게 지속적인 학습 개념은 다소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전략은 미래를 대비한 것이니만큼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접근법에서는 가장 그럴듯한 미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어 특정 결과가 나타날 확률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존재한다는 가정 아래 전략적 문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반면 시나리오 기획은 전략가들이 마주한 모든 상황에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불확실성과 애매모호함이 존재하며 성공적인 전략은 이런 불확실성에 계속 활발히 반응하는 가운데 얻어진다고 가정한다. 시나리오 기획을 연구하는 것은 학습과 독창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전체 시스템이란 조직을 구성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인지 특성 위에 새롭게 나타난 창의적 특성을 띠는 조직의 인지 및 행태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부분의 합과는 다르다. 조직은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조직 행동에 접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조직의 행동은 개인의 행동의 단순 합이 아니다. 개인의 전략이 의도한 결과를 얻으려면 조직이 처한 환경에서 조직 전체의 시스템적 특성을 전부 고려해야 한다. 특히 나의 관심을 끄는 이들은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경영자들이다. 종종 이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동료 경영자들과 견주면 훈련된 방식으로 전략적 경영에 접근할 필요성을 덜 느낀다. 사업 성공에는 치명적인 해악이 따른다. 수년간 연구를 진행하며 이들을 지켜본 바에 따르면 성공적인 조직을 이끄는 경영진은 위험에 처한 경영지보다 훨씬 더 전략 문제에서 의견 일치를 잘 이뤄냈다. 이들은 명확한 비전을 함께 공유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내가 보기에 이 인과관계는 거꾸로도 설명할 수 있다. 즉, 성공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밀러는 가장 성공한 조직들은 곧 몰락한다고 주장한다. 경쟁 우위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일들은 방치한 채 간추린 몇 안 되는 강점과 역량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그렇게 조직은 더 적은 일을 점점 더 잘하는 효율적인 기계가 된다. 처음에는 이런 집중 전략으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성공은 인식과 문화, 구조적 메커니즘을 통한 강력한 성공 공식을 강화한다. 문제는 사회 변화로 인해 해당 사업 부문의 수익이 줄어들 때 나타난다. 그제야 조직은 진화된 요구를 인식하고 거기에 적응할 만한 필수 다양성이 자신들에게는 없음을 발견한다. 이런 조직과 경영진은 훈련된 방식으로 일상적인 사업 범위의 밖을 살펴보고 그 관찰을 반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식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환경을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 성공으로 이끌 특별한 통찰을 얻을 때까지 인식과 반영, 학습에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전 조직에 걸쳐 인식, 문화, 구조, 과정을 동원하는 하나의 완벽한 철학이다. 회사 전체가 그 앞에 놓인 사업 환경의 중요한 변화를 보고 이해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지각 기술을 획득하려면 오로지 이 방법밖에 없다. 이 책은 이런 통합적 관점에서 전략적 경영과 시나리오 기획에 접근한다. 책 주세요, 책. 네, 오늘 위험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 경영 가운데 인트로 부분이었습니다. 시나리오 기획이란 무엇인가 하는 여러분하고 다시 또 우리가 나눠서 먹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 책이 참 좋은 게 어떠한 전략을 미리 다 세팅해 놓고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과 어느 정도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시나리오 기획을 하고 또 변화에 따라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어떤 그런 탄력성, 유연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정말 저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이끌 만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도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와 닿았어요. 저희 회사의 철학은 당신의 변화를 돕습니다 라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오늘 라온의 책 먹방에서 소개한 이 책이 여러분 변화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제가 이 책 굉장히 두꺼운데
또 시나리오 기획에 대해서 또 읽어서 여러분과 함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